네, 축복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냐? 바로 이제 좀 딱딱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법무입니다. 네, 법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개괄적으로 볼까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의 이슈 및 소송, 분쟁,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하거나 발생한 리스크와 문제점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 정의만 보더라도 참 재미없는 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법무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좀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닌 이상, 뭐 법학과를 나오지 않는 이상, 나 법무팀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법대생이신 분들, 전공이 법학이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무팀의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의 기업 분위기, 조직 문화는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떤 친구를 좀 많이 원하냐, 뭐 법학, 뭐 리갈 마인드, 뭐 로지컬 싱킹이라고 해서 뭐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업무를 처리할 때는 뭐 거기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신입사원입니다. 특히나 법무팀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지 마시고 너무나 위축되지 마시고 신입사원 본연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포지셔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PR 법무팀에 계신 분 주임님인데 이분의 인터뷰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 직무를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팀의 업무는 크게 소송 업무, 대관 업무, 그다음에 계약 업무, 법률 자문, 지식재산권 관리, 그다음에 해외 법인 관리 6가지네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마다 하게 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좀 갖고 왔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자고요. 소송 업무, 말 그대로 소송이죠.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조정사건에 대해서 회사에 뭔가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 룰이 있겠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침범했다 아니면 우리 걸 갖다 썼다 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소송 업무가 되겠죠. 두 번째, 대관 업무. 대관 업무는 무엇이냐? 각종 등기, 인허가 관련된 업무랍니다. 등기? 등기는 집사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에이프릴 스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판매하다가 식품도 판매하고 싶어. 아니면 커피도 판매하고 싶어. 등등 어떤 가짓수를 늘릴 때, 즉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종목이 달라지게 될 때 이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기하는 게 뭐예요? 대관, 관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팀 업무에 있어서 가장 루틴한 업무면서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거죠. 계약서죠. 계약서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판매할 때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계약서 누가 봐줄 건데요? 법무팀이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과연 리스크가 없는 부분인지 사전에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또 우리 법무팀들이 대응하면서 보완하면서 계약서들을 관리한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쪽이 사실 뭐 이게 어느 쪽이 더 어렵다, 더 쉽다는 아니겠지만 특히 B2C 쪽은 직접적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회사 여러분들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가맹 점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각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유통 쪽이다라고 하면은 다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들 건물들이면 좋겠죠. 여러분들 지원하는 회사에.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곳은 부동산을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사옥도 여러분들 회사 걸 수도 있지만 보통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런 계약서 관리에서부터 다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타 부서에서 법률적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이것도 되게 많겠죠. 쟁점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관련해서 법무에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 법무팀 제일 이제 친했던 그 동료가 법무팀에 있는 동료였는데 많이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문의하는 경우 쟁점을 파악하고 관계 법률을 적용하여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인허가 서류 요청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진짜 경영지원 쪽에서 가장 우리 생활에 필요한데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는 쪽이 바로 이 법에 관련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법무팀에서 좀 사랑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회사 일은 많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응하기는 힘들겠지만 사람들과 관계 제일 설정 잘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외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동산, 개인적인 거 아니면 우리 팀에 야 팀장님 빨리 알아봐 이런 것들 또 법무팀에 뭐 질의하면 또 그것을 승인받고 답변 오는데 시간차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 뭐 봐야 돼요? 뭐 챙겨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 바로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된다? 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먼저 줬잖아요. 기브앤테이크 세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의외로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사실 뭐 인사도 뭐 재무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무처럼 정말 경영지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서포트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은 법무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팀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 강조하면 좋냐? 예, 제가 회사 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의 법률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업무 범위에 제가 업무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예,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데 유리할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법무팀 직원분들과 너무 어떤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자, 법무팀의 분위기와 성향은 어떠냐? 법무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면서도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 부서는 수익 창출을 하는 부서가 아니죠.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포트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포트 하려면 차분해야죠. 차분한 분위기 같아요. 특히나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무는 최후의 보루인데 여기서 구멍이 난다면 큰일 나겠죠.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위기는 사람들과 아까도 잘 지내는 것처럼 화기애애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서다.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를 아까 또 얘기했었잖아요. 무엇이냐? 자, 이 회사는 뷰티 생활문화 기업이죠.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요. 근데 각각의 제품은 상표 있겠죠. 또 그 제품만의 특허 있겠죠. 디자인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걸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등록하겠죠. 그래야만 제품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등록받게 되면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남들이 비슷한 거를 사용한다? 그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거 본떠다가 아니면 세계 잘 나가는 제품들 본떠다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실제 제가 어떤 한 그 경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송도 많이 걸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회사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가품을 판매한다? 그럼 저희는 상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내용 증명을 통해 가품 판매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판매하는 제품 또한 지적재산권 등록. 그래서 중국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란 판매하는 경우에 침해를 주장하면서 내용 증명한다, 저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돼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여러분들 내용 만들어야 되겠죠. 내용 증명 보내야 되겠죠. 또 판매행위 저지해야 되겠죠. 또 소송 들어가면 또 거기 참석해야죠. 이런 행위들을 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심플하게 나왔는데 실제 하나하나의 그런 액션들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아까 해외 나갔을 때도 저희 제품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 영미권,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법무팀의 업무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법무팀에 언어를 잘하는 분들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 조건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야, 법무는 그냥 우리나라 계약서 검토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란 거죠. 지적재산권이란 범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적인 환경과 해외에서의 법적인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관리 바로 나왔네요. 그럼 해외 법인 관리는 뭐 하는 거야? 이쪽이 요즘 대한민국은 또 제조업 사회이다 보니까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법인 설립. 대한민국이란 땅덩이가 좁으니까 나가서 매출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거기 법에 맞는 법인 관리를 해야 되겠죠.
법인 설립을 해야 되겠죠.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와 등록을 하는 업무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규정 다 다르겠죠. 나라 법규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신고하고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매출이 얼마 이상 발생하게 되면 GST라는 부가세 등록을 해야 된대요. 해외 법인을 설립한 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업무들을 법무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자동차를 한번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소비자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야, 해외 사양과 왜 국내 사양이 다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달리 만들려고 한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해외의 안전법적인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헤드라이트에 어떤 조명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범퍼에 그런 어떤 안전도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당 제품을 팔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 때문에 제품이 약간 달리하죠.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그 회사 상황, 그 국가 상황에 맞는 제품도 만들어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법무를 왜 하셨냐라고 하는 계기를 묻고 있네요. 이분 전공 역시 법학입니다. 전공 살리고 싶어서 법무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성격상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이 적성에 맞다. 그래서 지원 동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너는 왜 이 일을 하니? 왜 이 직무 지원 동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적어낼 때 내 전공과 지원 직무가 일치가 되면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들은 일치가 되죠. 법학이신 분들이 만약에 이거 하신다면. 그러니까 꼭 법학을 전공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왜 경영지원 쪽 지원해? 나는 성격상 서포트하는 게 조금 더 좋거든. 왜? 그 이유예요.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한다.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닌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뒷단에서 안 보이지만 묵묵하게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포지션이 더 재밌다. 여러분들 성향이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동기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요랬던 사례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서포트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외로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 영업이나 인사 쪽도 많이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대외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제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법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 성향이 약간 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회사를 처음 들어올 때는 법학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 가기가 약간 힘들었어. 근데 법학이기 때문에 법무팀을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면 일단 들어오셨다가 법무로서 성장하기가 사실은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 않는 한 성장하기에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가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업 쪽으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즉 그런 쪽의 직무 전환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회사에 있어서 경영 활동은 다 법적인 계약서, 법적 사항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니까 저는 법무하신 분들이 너무 법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쪽으로 좀 뻗어 나가시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 뒷단에서 묵묵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신 분도 지원하시고 조금 영업 쪽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법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나는 너무나 보람차고 뿌듯하다. 전공, 성향 모두 법무를 하기 적합하다고 해서 법무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법무 직무에 있어서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이냐? 법무에서 일하면 소송에서부터 굉장히 사소한 영역까지 접하게 되는 법 지식이 많다는 거죠. 정말 살면서 여러분들 다른 건 됐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저는 부동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은요 따지 않더라도 꼭 그 법은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법을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생활하면 좋습니다. 일상에 적용되는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지원부서니까 다른 부서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케팅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케팅 진행하면서 담배 회사 얘기했었잖아요. 담배 회사 마케팅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아.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 딱 법무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무, SCM 등 여러 부서들을 지원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입니까? 진취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은 활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바로바로 보이잖아. 내가 얼마 했는지. 성과가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직업인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너 일 되게 잘했다 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인정받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뭐 이건 이분의 생각이잖아요. 저도 이분의 생각은 동의는 하는데 법무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거를 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좀 회사에 좀 약간 악영향을 조금만 끼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K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도 성과가 보인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나 진취적이고 너무나 내가 어떤 개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이분은 꼼꼼함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학부 때 배운 지식들과 실무사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다 일하면서 배웁니다. 물론 법률 지식 잘 알고 있으면 업무 수행할 때 도움 되겠지만 오히려 꼼꼼한 자세다. 어떤 업무가 발생해도 정말 다양한 업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침착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처할 테니까 신입사원한테 사실 대처할 때는 어찌됐건 이를 서포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례를 좀 많이 모아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변호사분이냐 아니면 그냥 변호사분이 아니시냐에 따라서도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 미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서포트를 준비해야 될지도 약간 다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잘 챙기는 부분 기록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분도 말씀하시죠. 나는 항상 메모한다. 일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중요도에 따라 시간 배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사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두 번째는 그 할라라고 하는 그 할라비발디에서 뭐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법무팀에 있는 분인데 법무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국내 법무, 해외 법무로 나뉘어져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현장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전 검토해야 되겠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해야 되겠죠. 계약서 검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송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하기 위한 사전 검토 사항 정리하고요. 또 현업의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신문을 챙겨봅니다. 왜? 사회면과 경제면에서 과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정치면에서는 정책 현안들을 눈여겨봅니다. 특히나 건설부동산 쪽은요.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야, 지금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 집값 내려야 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경우에 분양가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법적인 이슈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이득 보는 건 무엇일까? 등등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또 일정표 사건 진행 현황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짠 듯이 업무 수첩이나 메모장에 어제 미처 수행하지 못했던 업무들, 오늘 해야 될 것들 기록하고요. 최근에 담당한 업무들이 함께 협력하여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합니다. 바쁘죠. 오후까지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분은 처음으로 소송을 담당해서 변론기일에 출석한 거예요. 재판장이 한 거죠. 팀에서 검토한 의견을 기초로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유난히 긴장했었다. 왜? 첫 소송이었다. 또 내가 회사를 대리한다라는 점 그리고 선배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했던 날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 일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역시 법적 지식.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회사의 산업 있잖아요. 이분은 건설업이니까 건설 법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게 좀 다르죠. 이 부분. 왜? 해당 기술의 메커니즘을 알아야만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지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직무에 관련된 스킬도 물론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직무를 내가 어느 산업에서 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회사에서 하느냐, 건설 회사에서 하느냐, 자동차 회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 법무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소송건도 개인마다 다르고 하자도 다 다르고 소방 설비 문제도 다르고 건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료가 띡 주어졌다고 해서 100% 이해된다? 아니죠. 직접 현장에 가볼 수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전공도 역시 법학이라고 하네요. 한자로 된 법률 용어들과 작은 글씨로 빼곡히 법조문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게 리걸 마인드죠. 법적 사고력. 왜 이런 규정이 그런 이슈들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법적인 것들이 딱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어떤 추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법적인 것에 근거된 체계적인 리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이 직무와 맞냐? 세밀한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꼼꼼함 똑같은 맥락이 되겠죠. 기한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부분도 실수로 놓치기 때문에 법무 업무 하나 놓치잖아. 되게 파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분이 법무 업무에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분의 의견입니다. 또 의문사항이 생기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저는 이거는 비단 여러분들이 법무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신입사원 분들이 좀 이런 자세를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물어보면 팀장님 되게 바쁜 것 같은데 해서 좀 물어보면 또 너 이것도 모르냐? 막 이럴 것 같다고 막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태도, 애티튜드는 뭐 좋아요. 적극성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오차를 줄여야 되고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회사에서의 자원과 시간, 이 부분은 다 무엇입니까? 다 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보고서 쓰실 때 여러분들 생각으로 딱 생각해서 보고서를 한 장을 다 써갔어요. 그럼 이거 팀장님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 성향과 맞지가 않거든.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시는 분들은 뭐예요? 빨리빨리 그 의사결정권자한테 가서 이런 방향입니까? 라고 모르는 것들은 빨리빨리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적용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적극성, 의문사항이 생기면 꼭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호사이신 분의, 근데 상사 쪽에 있어서의 변호사이신 분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학, 이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법학을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자,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법무팀보다는 다른 쪽, 이런 쪽은요 보통 입사 후 3, 4년만 지나면 회사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의 케이스를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앞서 봤었던 뭐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회사, 거기는 뭐 화장품 관련된 거였죠. 두 번째 건설회사,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뭐 뻔하지. 근데 상사 쪽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만나본 법무팀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데는 뭐 다 몇 년 하면 되는데 우리 쪽은 일이 되게 많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상사업은 다릅니다.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례를 접한다. 언뜻 보기에 경제학의 전공, 공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경제학은 시장과 인간의 행동 분석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법학은 명확한 답이 있잖아. 저도 법 공부는 민법 공부만 좀 했었는데 사실 민법 그 시험 풀 때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풀다 보면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맛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법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법학은 명확한 답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사 부분 쪽에 있어서 1년에 검토하는 계약서가 1인당 약 200에서 250건이다. 그럼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하는 셈인데 실제로는 카운트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법무팀에서 검토하는 계약서 수는 훨씬 많다.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냐? 업무 전반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 야,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또 매사에 끈질기게 고민해야 되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많이 고민하고 내가 많이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그에 따른 성취감도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상사에서 법무팀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양한 지역,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다 팔잖아요.
그리고 품목을 다루면서 이에 관련한 계약을 매일 체결해야 하는 종합상사 영역에 법무팀은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국제법,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안 그러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 발생한다? 그럼 뭐 소송 비용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제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포트죠.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잘 빨리 살 수 있게끔 영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경영지원의 역할인데 자꾸 무엇인가가 걸리적거리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지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면 티가 확 나는 곳이 경영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진짜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라는 공치사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지원.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이건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팀의 역할은 축구로 치자면 골키퍼야. 골키퍼 딱 인식이 되시죠? 팀의 실력이 출중해서 축구공이 하프라인 넘어서 우리 진영으로 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 법무팀 없어도 돼요? 절대 비워두면 안 되는 포지션이다. 너무 좋죠. 법무팀은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 골대를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끔 있잖아. 경기 중에 우리 쪽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지치잖아. 그러면 또 우리 스스로 막 뛰어가야 돼. 그래서 하프라인 너머로 또 공도 머리 차줘야 돼. 그런 경우도 많어.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고 있다 아니야. 적극적으로 띄워줘야 될 땐 띄워줘야 돼. 그래서 골대만 지키기보다는 때로는 상대 진영으로 골을 넣어야 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걸 법무로서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빠르고 변화무쌍함을 선호하는데 마음가짐만은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더 레이스.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하는 자가 결국에 승리한다는 거죠. 급할수록 배워가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마음은 급하지만 그럴수록 천천히 하나하나씩을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본에 충실하게 조금씩 정진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게 그런 일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취준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준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단기적인 어떤 성과, 여러분들 기분 그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꾸준히 조금씩 멀리 나아가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과정을 어찌됐건 여러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좀 즐기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의 이슈 및 소송, 분쟁,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발생 가능하거나 발생한 리스크, 문제점에 대응 방안을 빨리 제시해주고요. 관련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경영지원 직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든든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꼼꼼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법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요. 조금씩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다가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